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하늘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제가 동쪽 방향 풍납포성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자전거입니다. 동쪽에서는 5월 17일 화요일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 한강공원에 이렇게 벤치 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울 시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에 즈음하여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42년 전인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 동안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었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5월 17일, 그러니까 오늘이 2022년 5월 17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42년 전입니다. 42년 전 1980년 5월 17일 날 전남대학교 앞에서 전남대 학생들과 경찰들 간의 첫 충돌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 촉발점이 됐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4세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는 42를 빼면 12세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전남 목포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가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외부와의 모든 언론, 교통 이런 게 차단이 돼가지고 외부에는 그 당시에는 거의 안 알려진 그러한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는 군사정권의 포갑정치 하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광주의 주변 도시였던 제가 살고 있었던 목포시나 또 순천, 여수 쪽에서는 산발적으로 시민군들의 그러한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외부와의 교통이 계엄군에 의해서 다 차단이 돼가지고 외부로 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주변에 있던 목포, 순천, 여수 쪽에서는 소규모로 시민군들의 시위, 저항운동이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영화 안성기 씨와 김상경 씨가 주연한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알려졌고, 또 수년 전에는 송강호 씨가 주연하신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은 언론 차단 때문에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 전두환 정권의 철권 통치에 의해서 언론 통제가 이루어져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진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4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이제 국민들께도 알려진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표현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주 사태라고 일종의 소요 사태, 더 심하게 표현하면 밀란, 반란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는 진실을 결국은 밝혀낸다라는 평범한
말이 있듯이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부 그리고 장관들 또 보좌진들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여해가지고 5.18의 정신, 숭고한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린다고 하고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그걸 수록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실 거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19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년 전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헌법 개정이 있었고 아직까지 헌법 개정이 35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에서는 4.19 민주화운동 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유지한다. 1960년에 4.19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이런 건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42년 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것은 헌법 전문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걸 이제 표기할 계획이라고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이 개정되려면 대통령 탄핵처럼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해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관해서는 여야가 다 찬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헌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4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목포라는 도시에는 그 목포역이라는 게 있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휴교였습니다. 휴교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휴교가 있어서 학교를 며칠 쉬었었는데요. 그 당시 목포역 광장에서 목포대 총장, 그 당시엔 국립대 총장이었던 목포대 총장이 목포역 광장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군중연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국립대 총장이다 보니까 정권 입장에서 좀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시민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다 집에 계셔라. 이 소요 사태에 휩쓸리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좀 있었으면 한다. 그런 취지의 연설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공수특전단의 헬기들이 헬리콥터가 선해 비행을 하면서 삐라를 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삐라의 요지도 저항군, 시민군과 합류하지 말고 다들 이 소요 사태에 휩쓸리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그런 취지의 삐라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제대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세 분석까지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사실관계 팩트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목포 42년 전 목포다 보니까 목포에는 육교가 2개가 그 당시에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목포역 광장에 육교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목포 구도심의 중심인 연동이라고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에도 자주 연동 육교옆 호남약국 광고도 그 당시에 라디오 광고가 자주 나왔는데요. 호남약국 옆에 연동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에서 밑을 내려다 보았을 때 시위를 하다가 총격을 받은 시민들이
관에 실려 가지고 장지로 운반되는 그러한 상황도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시민군들의 시위의 캐치플레이즈가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이게 시위의 캐치플레이즈였었습니다. 그런 게 제 4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이 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숭고한 정신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성지하면 광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에 가면 다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광주 망월동에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묘지, 국립묘지입니다. 그게 5.18이 일어나고 나서 한 15년 정도가 지난 1996년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당시인가 그 무렵에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4.19 국립묘지가 있듯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지도 96년도경인가 국립 광주묘지로 승격이 되어 있는데요. 5.18 당시에는 광주 5.18의 격전지가 시민운동의 저항운동의 그 격전지가 바로 전남도청, 구 전남도청 앞 광장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라남도 안에 광주시가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시가 광주 직할시로 분리된 게 제 기억에 한 1986년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전라남도 안에 광주시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 광주시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돼서 광주 직할시가 됐고, 그 이후로 명칭이 광주광역시로 바뀌었었습니다. 여하튼 5.18의 격전지가, 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격전지가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군 삼양읍 남항리로 옮겨갔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남 무안군 삼양읍, 자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삼양읍 전남 무안군 삼양읍 남항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목포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목포의 구도심이 아니라 목포의 신도심인 남학신도시, 남학신도시라 해서 그 남학이라는 말이 전남 무안군 삼양읍 남항리라는 명칭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남학신도시, 거기에 새로운 전남도청이 그쪽으로 옮겨갔는데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쪽으로 전남도청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5.18 당시에는 그 광주시 안에 전남도청이 있어서 그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열흘 동안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그 시중은행에 이제 근무를 할 때 호남본부에 이제 준법감시 관련된 법률 내부 통제 관련된 연수를 하기 위해서 호남본부를 이제 방문을 한 적도 있고요. 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하면서 광주은행 본점에 가서 연수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오후에 연수가 있을 때 그 전날 심야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지금 타고 왔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를 심야고속버스에 수화물 칸에 넣어가지고 광주에 한 새벽 한 3시 반, 4시 정도에 도착하면 무등산 국립공원도 산 중턱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었고, 또 어떤 때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성지였던 구 전남도청 앞 광장 금남로 입구죠. 금남로 입구도 방문을 하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갔었던 광주 망월동에 5.18 국립묘지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5.18 국립묘지를 들어가게 되면
첫 느낌부터가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일 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또 장관급들 그 다음에 참모진 다 대동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국회의원들께서도 다른 뭐 정치인들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막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 등이 참석하셔서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재창하신다라는 것도 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제 기억에는 한 4, 5년 전입니다. 4, 5년 전에 그런 식으로 시중은행 호남본부 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광주은행 본점 연수에 이제 파견 갔을 때 그 광주의 광천동 터미널에서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518번 버스를 타면 5.18 국립묘지로 가게 됩니다. 그 명칭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버스 번호가 518번입니다. 5.18에서 명칭을 따와서 버스 번호가 518번인데요. 518번 버스를 광천동 터미널에서 타면 한 1시간 정도 가면 5.18 국립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5.18 국립묘지 정문을 막 들어서면 정말 가슴이 뭉클한 게 뭐냐? 님을 위한 행진곡 다 아시죠? 제가 87학번인데요. 지금부터 35년 전에 대학교 1학년 87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7학번으로 입학해가지고 1987년에 60민주화운동 이한열 열사의 2월 9일 날 연세대합 시위에서 체류탄 직격탄을 맞고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의 그 사망 사건이 60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0민주화운동 그에 따라서 6월 29일 날 노태우 당시에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 그것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였던 거죠. 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87년도에 뜨거운 그 봄을 보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님을 위한 행진곡 최근에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님의 작사 그 시를 노래 가사로 한 게 님을 위한 행진곡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명예도 죽음도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5.18 국립묘지에 딱 들어서면 장중하게 울려 퍼집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묘역을 참배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묘역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앞에는 이제 누구누구라고 돌아가신 분 고인의 이 조남이 거기에 비석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는 그 유족분들 돌아가신 분의 여동생 남동생 형 부인 남편 이런 수많은 유족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족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는 처절한 가슴에 사분치는 그러한 처절한 보고 싶다 이런 취지의 처절한 그런 문구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다 누나다 오빠다 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참 슬프고 비통한 심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그 돌아가신 분들의 묘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묘역의 우측 하단 묘역의 우측 하단에는 영령의 묘역이라고 있습니다. 영령의 묘역 그건 뭐냐면 돌아가셨는데 실종이 되신 분들은 시신을 찾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종되신 분들은 시신이 없다 보니까 묘를 거기다가 안치를 못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실종자분들을 위한 묘역으로 영령의 묘역이라는 명칭이 정확하진 않은데 영혼의 묘역인가 영령의 묘역인가 이런 식으로
실종자분들의 묘역이 그 묘역 전체 중에 우측 하단 쪽에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도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영이 될 걸로 기대될 정도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숭고한 가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던 사건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간접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 지인 중에는 광주 출신이 계셔서 저하고 동년배여서 직장 다닐 때 이제 물어보면 본인은 구 전남도청 그 시민운동 최후에 항전이 있었던 그 구 전남도청 금남로 입구죠. 거기에서 한 300-40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답니다. 저랑 동년배다 보니까 저는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분은 그 구 전남도청에서 한 300m 거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게 또 실감이 납니다. 엄청나게 총격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까? 총소리를 들으면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나가면 총알에 빗발치는 총탄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 그 당시의 분위기인데 그 구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계엄군들이 계속 총을 발사하는데도 조준 사격을 하는데도 시민군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빗발치는 총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계속 외치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신을 보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보통 소시민들은 목숨을 아까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총알이 빗발치는 계엄군들의 무차별 사격 하에서도 연설대 올라가 가지고 연설을 계속 하시면서 총알을 맞으시면서 쓰러져 가시는 그러한 팩트를, 사실관계를 보면 그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그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휴가, 거기 영화에 묘사됐듯이 그 당시에 국민배우 안성기 씨께서 그 시민군의 책임자 역할을 하시고 그 밑에 또 이제 김상경 씨가 그 안성기 씨의 딸의 남자친구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다 시민군의 일원인데요. 그분들이 끝까지 거기서 저항을 하면서 산화해 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나서 딱 열흘째인 5월 27일 날 완전하게 시민군들이 산화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보통 사람들, 범인들은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저항운동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목포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다녀서 광주에 가지 못했었습니다만은 광주에서 그러게 수천 명의 희생자분들이 발생했던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저항 정신, 민주주의 항쟁 정신, 그 시민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것 같고요. 42년이 지난 오늘, 내일이죠. 내일 여러분들께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지금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내일 맞이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현재 기온은 20도 정도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좀 무더울 걸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5월 17일 2022년 5월 17일 화요일도 유쾌, 상쾌, 통쾌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찬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제 자전거 너머로 올림픽대교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